4월 22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6,575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582명, 완치 686명으로 집계돼 8.9%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회적 제약은 수도권을 넘어 서부 자바주와 반튼주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고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월 중하순경에 9만 5천여 명이 발생하고 6, 7월경에는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석유가스공사 퍼르타미나는 음압시설,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를 구하고 있으며 의료진 숙소도 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실업 문제로 사회 갈등이 촉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사회 질서, 안보를 저해하는 범죄 발생에 대비해 단속 강화 등 사회를 안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타격을 받아 인도네시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수정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이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 명이 르바란을 귀성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여론조사 기관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국적으로 2천만 명이 르바란 때 도시에서 시골 고향을 방문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카르타 주민 중에서는 31%가 고향 방문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르바란 기간 고향 방문을 금지하지 않기로 결정해 폭발적 전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도 지난 1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거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해당 여론조사 기관은 귀성객이 많이 조사된 만큼 보다 엄격한 제재와 코로나19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이 제2니 봉제협의체 소속 한인업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져 대규모 사회적 제약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해당 간담회에서 봉제협의회는 봉제 공장의 작업 환경상 작업자 간 거리를 1m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고 투자청장은 배석한 자카르타 북부시장과 노동청 책임자에게 봉제 생산 현장의 특성상 75cm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며 현장 특성을 배려한 단속을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까베엔 공단의 한인업체 3곳이 예방거리 미확보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으나 투자청장 등의 도움으로 다시 가동되기도 했습니다. 한인봉제업체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작업자 간에 플라스틱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마스크 착용, 체온 점검 등 예방조치를 하고 있으며 예방거리 확보를 위해 2교대 근무제로 전환한 곳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동부자바의 프로볼링고 지역에서 동성애 관련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특히 사진 속 인물 중 한 명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이라 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당 경찰은 체포되어 내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해당 사건은 동부자바 지방경찰청에 양도돼 유죄가 입증되면 해고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체주를 제외한 국가 전역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금지하는 무슬림이 인구의 87%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사회적 분위기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보고 핍박하거나 폭행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보수 성향 무슬림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2015년 말부터 대대적인 동성애자 반대 운동을 벌인 것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2017년에 동성애 군인이 구속 및 처벌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찔한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땅거랑 지역에서 9세 소녀가 높이 15m에 달하는 전선에 매달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소녀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매트리스를 많이 쌓아 가벼운 부상만 입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공사장에서 놀던 소녀가 전선이 아직 낮은 높이에 있을 때 매달렸다가 이 사실을 모르던 인부들이 설치를 위해 전선을 끌어당겨 발생됐다고 인도네시아 전력공사가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는 해당 사고에 사과를 표하고
향후 공사 현장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이 인도네시아 팬들에게 코로나19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대표적인 온라인몰인 토코피디아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에 머물고 있는 현지 사람들에게 힘을 내고 함께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19년 10월부터 토코피디아의 광고 모델로 발탁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한글문학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청소년에게 모국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모전은 성인 부문, 청소년 부문, 입양동포 부문으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성인 부문은 거주국 내 시민권, 영주권 취득 또는 7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재외동포로 자유주제의 시나 단편소설, 이민과 정착과정 속에서 겪은 체험 수기로 응모가 가능합니다. 청소년 부문은 거주국 내 시민권, 영주권 취득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한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본인이 다니는 한글 학교에서 일화를 소개하거나 한국 방문 및 한국어 학습 경험담, 자랑스러운 한국인, 현지 생활에서 보고 느낀 체험담 등을 주제로 응모가 가능합니다. 입양동포 부문은 거주국 내 시민권을 취득한 입양동포 및 자녀로 가족의 정체성 확립 여정이나 가족 상봉, 한국 방문 경험담 등의 주제로 응모가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